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박종훈이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이런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이제 거주 환경이나 주거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이런 투자적인 수요에 대한 요인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누군가가 아파트를 사서 기대보다 더 많은 수요가 얻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 증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소비적 수요인 이제 사교육 환경이 과연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박사 논문을 주제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의 주요 주제로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과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 두 번째는 과연 이런 사교육 시장이 과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저희 이제 이 세션의 이런 모토가 미리 보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 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세 가지 목차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교육이 주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1950년대 6.25를 지나면서 겪었던 것이 자원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결국은 교육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본의 축적을 경제적인 성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세계적으로는 유례없는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교육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사회적인 나의 성취나 위계 계층 구조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리 부모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맹모삼천지교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모의 열성적인 교육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이런 믿음보다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좀 더 다른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성취를 바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교육에 지출되는 금액이 GDP 대비 7.6%로 OECD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부문은 반대로 OECD에 비해서 2.8%로 사교육 부문의 비중이 GDP 비중이 2.8%로 OECD 평균 사교육 기여도에 비해서는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일단 사교육과 부동산 시장에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교육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사교육 참가율은 2011년과 2016년이랑 사교육비 실태조사 살펴보면은 초중고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거는 학생 전체적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학생 자체는 학생의 이런 절대적인 수도 줄어들고 참여율도 줄어드는 반면에 이런 금액적인 총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16년 평균 37만 8천 원으로 2011년에 대비해서 13% 증가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계 찾아보시면 2016년에 보통은 막 2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사교육부를 받는 학생, 안 받는 학생을 모두 합했을 때의 경우이고 사교육 받는 학생만 봤을 때는 37만 8천 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이 37만 8천 원이 정말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것, 여기서 제외된 금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 과외 활동이나 뭐 방과후 활동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구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 37만 8천 원이라는 평균적인 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초중고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점차 대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 사회 경제적 지위를 더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관문인 고등학교인 경우에 이 사교육비의 비중이 금액이 49만 9천 원으로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재미난 특성 중에 하나가 재미나기보다는 안타까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소득에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비율이 점차 참여율이나 소비하는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구들이 이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금액 역시도 5만 원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은 5만 원에 비해서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44만 원 정도 이렇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더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강남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서 강남교육청이나 강남구청의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소득 구간별 지역 간에 있어서도 이런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간의 분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살펴본다면은 사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별 사설학원 수를 살펴본다면은 자,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많이 교육의 중심지로 얘기할 수 있는 노원구나 양천구,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지역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설학원 수가 1인당 사설학원 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부동산 가격과 연계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원구, 양천구, 목동 또는 뭐 강남구나 이런 대치동이나 이제 흔히 이른바 좀 교육특구라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 사설학원 수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이런 약간 정의 관계가 사설학원이 많은 곳에는 뭐 이거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투자적인 요인이나 거주 환경, 생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사교육적인 요인 자체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신문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뭐 학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본다면은 역세권이나 숙세권, 수세권, 학세권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주거 입지의 요인 중에 하나는 역세권이었죠. 이 전통적인 요인은 이런 액세서빌리티가 좋은 지역, 뭐 직주가 편한 지역 이런 것들이 선호되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높고 선호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거주 환경이나 또는 이제 편의시설, 스타벅스가 있냐 없냐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편의시설 등이 주거 입지 선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이나 예전부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학세권이라는 것입니다. 학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교 및 학원의 위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 뭐 학세권이나 또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초품화라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학세권에 있냐, 위치하냐, 초등학교를 품었냐, 안 품었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이제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런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학세권의 이점을 볼 수가 있다면요. 첫 번째로는 뭐 수요가 풍부해서 황금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거 직관적으로 말씀드려본다 그러면은 자녀가 많아야 1명, 2명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이런 수요가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내가 이 수요를 내가 뭐 이 학세권을 이탈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요에 대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탈에 대한 이런 금전적인 환급을 금전적인 이런 핵심 금전적인 이런 이점을 쉽게 자금의 순환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학세권이라는 것은 자녀 교육과 환경에 있어서 자녀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 더 좋은 환경,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최근에 건설된 조경이나 이런 조감도를 본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연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거나 뭐 범죄나 이런 것들 최근에 어린이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감시 기능의 증대나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주요 이런 사설 학원이나 이런 교육 환경 등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세권의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 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있겠죠. 대출 금리를 뭐 규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완화 장치, 레버러지 장치 중에 하나가 레버러지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학세권에 내가 만약에 주택을 갖는다 그러면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다 그러면은 이런 예기치 못한 외부의 이런 위험적인 요인에 있어서 여기서 위험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수요 억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다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레버러지가 더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세권의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 하면은 이런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무형적 자산 형성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고 인맥이다, 혹은 뭐 서울대 스카이 인맥이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 있어서는 당장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구축할 수 없는 자산이 그 당시에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런 학세권이나 이런 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을 더 선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보셨듯이 정보 획득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강남구나 송파구 이런 부모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비무형적인 정보들이 결국은 자녀들의 교육적 성취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정보 획득에 용이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특히 어떤 지역에 많이 나타나냐면은 아까 뭐 지역별 사설학원 수와 마찬가지로 이런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에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이주를 아까 박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태인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시골에 살다가 이제 집을 팔고 강남구나 이런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차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집은 그 시골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포기하고 차가를 얻어가지고 이런 강남 3구나 이런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편입되는 이런 형태로도 많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차가를 선택해서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약 10%에서 15% 사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교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전세 시장이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unexpected한 수요가 이런 특정 지역에 몰리기 때문에 이 지역의 뭐 전세 가격은 물론 추후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살짝 살펴본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런 경험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녀, 특히 학령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학군이나 사설학원 지역이 우수한 지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화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우수한 지역,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차가 점유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때 그럼 학군을 폐지되는 경우가 이런 교육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더 많은 교육 정책이 학군이 폐지됨에 있어서 특정 수요가 있는 학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교육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이러한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추가적인 자산 이득과 함께 자녀의 이런 사회적 성취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주택시장 정책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나타났던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 또는 사교육 환경이 수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에 뭐가 부족하다 이래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분석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각 거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동산 규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학세권의 수요를 오히려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당연히 강남이나 송파 지금 많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요인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런 사교육 환경이나 우수한 주거 환경이나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교육 환경에 대한 이런 영향력도 충분히 이면에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우리가 한번 한번 맞아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목고나 전통 명문고, 자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부모들의 인식 완화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 경기고 나왔어, 나 뭐 어디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은 이제 뭐 부모들이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가 글로벌한 사회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많은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제 학연 지연에 얽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식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최근에 1인 크리에이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제 점차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학생 자체도 획일화에 대해서 키우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교육 정책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학생의 다양성을 이제 자극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당연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감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대입제도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하기에는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양한 활동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교육 환경에서 많은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입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그런 학생들의 순수 수학 능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육의 끝은
대학 입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의 교육의 끝은 대학 입학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있어서의 뭐 꼭 서울 스카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특색을 개발하고 특히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뭐 링크 플러스나 이런 다양한 지금 지방 대학의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이제 지역 간의 서울 지역 서울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전통적인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이런 차이를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